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남자의 25년간 품어온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성공의 정점에 오른 젊은 사업가가 우연히 마주친 초라한 중년 남성. 하지만 그 남성은 다름 아닌 25년 전 자신을 버린 아버지였습니다. 과연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복수일까요? 용서일까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퓨처테크 본사 42층. 저는 강민우, 32세의 연매출 500억 원이 IT 기업을 이끄는 CEO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비서 수진이 계약서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신규 하청업체 계약건들이에요. 검토하시고 사인해 주세요. 저는 습관적으로 계약서들을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큰 문제 없는 소규모 업체들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계약서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정수인쇄 대표 박정수.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5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7살 어린아이였던 제가 보육원 철문 앞에서 울며 매달렸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너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 사람일까요? 수진 씨, 이 정수인쇄 대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58세로 나와 있네요. 왜요? 58세. 계산해보니 맞았어요. 제가 7살 때 33세였던 아버지가 지금이면 58세겠죠. 그리고 사업장 주소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이에요. 불광동.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 근처였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저는 즉시 결정했어요. 수진 씨, 내일 정수인쇄에 직접 가보겠습니다. 계약건으로 미팅 잡아주세요. 직접 가시게요? 보통은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번은 제가 직접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너를 돌볼 수 없게 되었단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빠가 더 이상 너를 지킬 수 없게 되었어. 그때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7살의 저에게는 그저 자신을 버리는 무서운 어른일 뿐이었죠. 아빠, 가지 마세요. 민우가 착하게 할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였어요. 보육원에서, 위탁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25년을 혼자 견뎌내야 했죠.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면회를 받을 때 저는 구석에서 혼자 책을 읽었어요. 명절에 다른 아이들이 집으로 갈 때 저는 혼자 보육원에 남아 있었고요. 그 모든 외로움이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언젠가 성공해서 나를 버린 아버지를 찾아내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25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작은 컴퓨터 수리점을 시작했어요. 대학 때는 앱 개발로 창업했고, 졸업 후에는 본격적인 IT 사업에 뛰어들었죠. 10년간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성공만이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올라왔죠. 32세의 연매출 500억 원 기업의 CEO. 경제 잡지에서 30대 성공 신화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마음속 상처가 아문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공할수록 더 큰 복수심이 치솟았죠.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을 아버지에게 똑같은 절망감을 안겨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은평구 불광동의 허름한 상가 골목에 서 있었어요. 정수인쇄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25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 잉크 냄새, 그리고 구석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남자. 박정수, 제 아버지였어요.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눈매는 여전히 제 기억 속 모습과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낡은 인쇄기 앞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옷도 초라했고 손톱 사이로는 잉크가 끼어 있었죠. 25년 전 대기업 부장이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당연했어요. 7살 아이와 32살 성인이 얼마나 달라 보이겠어요. 퓨처테크에서 왔습니다. 강민우라고 해요. 아, 그 큰 회사에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런 작은 인쇄소까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25년 전보다 많이 쉬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삶에 지친 피로감이 묻어 있었죠. 계약건으로 직접 와봤어요. 우리 회사 홍보물 인쇄를 맡기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큰 업체와 거래할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아버지는 기뻐했어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기회를 만난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들었지만 곧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죠. 인쇄소를 둘러보니 시설도 낡았고 직원도 아버지 혼자뿐이었어요. 겨우 연명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사장님,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한 15년 정도 됐나요? 이전에는 다른 일을 했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아마 대기업 부장이었던 시절, 그리고 모든 걸 잃었던 그때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나이도 있고. 그 순간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수야, 점심 다 됐어. 곧이어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검은 앞치마를 두른 채 음식점에서 일하고 온 듯했죠. 아, 손님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이분이 순자 씨예요. 제 동거인이죠. 아버지가 어색하게 소개했어요. 재혼도 아니고 동거라니. 25년 전 제 어머니와 살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순자 씨는 소탈해 보였어요. 꾸밈 없는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를 챙기는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았죠. 그럼 저는 이만. 아니에요. 계약 이야기 계속해요. 저는 아버지와 계약 조건을 논의했어요. 물론 겉으로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미팅이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매월 300만 원 정도 물량을 생각하고 있어요. 300만 원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아마 그에게는 꽤 큰 거래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복수를 위한 첫 단계일 뿐이었죠.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버지의 인쇄소 주변에는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주요 거래처는 어디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죠. 차에 돌아와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 씨, 정수인쇄 주변 상권 조사 좀 해주세요. 주요 거래처들과 경쟁업체들까지 모두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백미러로 인쇄소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문 앞에서 저희 차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큰 행운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기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저는 냉소적으로 생각했어요. 25년 전 저를 버렸을 때 아버지가 느꼈을 절망감을 이제는 아버지가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복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는 정도로는 부족했죠.
아버지가 완전히 절망에 빠질 때까지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아버지의 주요 거래처들을 빼앗는 것이었어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다른 인쇄소로 옮기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경쟁업체들을 지원해서 아버지의 인쇄소를 고립시키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주던 일감마저 끊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계획은 완벽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서서히 파멸의 길로 빠져들게 될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25년 동안 제가 품어온 분노와 복수심이 진실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죠.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한 달이 걸렸어요. 저는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아버지의 인쇄소 주변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수인쇄의 주요 거래처들을 파악했어요.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 3곳, 동네 식당들, 그리고 작은 학원 몇 군데, 모두 소규모 업체들이었죠. 수진 씨, 이 업체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인쇄 서비스를 제안해 보세요. 어떤 조건으로요? 기존 가격의 70% 수준으로 하고 품질은 더 좋게 해주세요. 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손해 아닌가요? 단기 손실은 괜찮아요. 더 큰 목적이 있으니까. 저는 퓨처테크의 자금력을 이용해서 아버지의 거래처들을 하나씩 빼앗기 시작했어요. 70%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한 달 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어요. 정수인쇄의 주요 거래처 중 절반이 다른 인쇄소로 옮겨갔죠. 어느 날 오후 저는 다시 정수인쇄를 방문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진행 중인 작업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얼굴도 상당히 피곤해 보였고요. 아, 강 사장님. 어서 오세요. 요즘 바쁘시나 봐요?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바쁘긴요. 오히려 너무 한가해서 걱정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주요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을 끊더라고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나타났다면서.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죠. 오히려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퓨처테크 일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강 사장님께서 계속 일을 주시니까. 그 말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인쇄소를 둘러보니 예전보다 더 썰렁해 보였어요.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기계들도 대부분 멈춰 있었고요. 그때 순자 씨가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죠. 정수야,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응, 곧 갈게. 순자 씨가 나간 후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순자 씨도 힘들어해요. 제가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오니까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달 월세도 걱정이에요. 거래처들이 빠지면서 수입이 반토막 났거든요.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내심 만족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더 기다려야 했죠.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되어서 죄송해요. 사업상 만난 사이인데. 괜찮아요.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2단계 계획을 실행했어요. 정수인쇄 근처의 경쟁업체들에게 투자를 제안했죠.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였어요. 당연히 그 업체들은 저희 제안을 받아들였고, 곧 더 좋은 서비스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3주 후, 아버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저는 다시 정수인쇄를 방문했는데 아버지가 홀로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사장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소주병을 숨겼어요. 아, 강 사장님. 죄송해요.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혹시 술 드세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만. 하지만 아버지의 책상 선반을 보니 빈 소주병이 여러 개 있었어요. 가끔이 아니라 매일 마시고 있는 것 같았죠. 많이 힘드시구나. 요즘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순자 씨와도 자꾸 싸우게 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절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사업이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이번 달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볼 텐데 다음 달부터는 정말 모르겠어요. 월세도 밀리고 기계 할부금도 못 내고 있고.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25년 전 저를 버렸을 때의 절망감을 이제 아버지가 느끼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마땅히 만족해야 할 상황인데 마음 한편이 불편했거든요. 강 사장님 혹시. 네? 혹시 일을 좀 더 주실 수는 없을까요? 품질은 보장하겠어요. 가격도 깎아드릴게요. 아버지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25년 전 보육원 문 앞에서 매달렸던 7살 어린아이의 눈빛과 똑같았죠.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거든요. 강 사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많이 당황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순자 씨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혹시 오늘 예정된 작업은 내일로 미뤄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느 병원이신가요? 서울대병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고민했어요.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묘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결국 저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사장님.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강 사장님? 어떻게? 걱정이 되어서 왔어요. 순자 씨는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전히 공황 상태였죠. 많이 위험한가요?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확실한 말씀은 못 하시고 수술비도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 순간 아버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58세 남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순자 씨까지 잃으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덜컥했어요. 혼자가 된다고요? 순자 씨가 제 유일한 가족이거든요. 25년 전에 모든 걸 잃었거든요. 아버지가 계속 중얼거렸어요. 술 기운과 공황 상태가 섞여서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죠. 무엇을 잃으셨다고요? 아내도, 아들도,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저는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더 듣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있으셨어요? 네. 민우라는 아들이.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7살이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 아이를 제가 버렸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겁쟁이였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회사가 부도났거든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돈도 모든 게 다 날아갔죠. 그때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말기였거든요. 아버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치료비도 없고, 아이 키울 돈도 없고,
아내는 죽어가고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서요? 아내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민우만은 제대로 키우라고. 보육원이라도 좋으니까 굶기지만 말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내가 죽은 후에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7살 아이를 데리고 노숙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육원에 매일 갔어요. 보육원에 멀리서라도 민우를 보려고. 하지만 보육원에서는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아이가 적응하고 있는데 부모가 나타나면 더 혼란스러워한다고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몇 달 후에 갔더니 민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후였어요. 그 후로는 아무리 찾아도 25년 동안 찾으셨다고요? 매년 찾았어요.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보육원마다 전화하고 민우가 성인이 된 후에는 주민센터에도 가보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였죠. 혹시 찾으셨어요?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입양되었거나 지금은 강민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아버지가 제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강민우요? 네. 몇 년 전에 알아냈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없어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럼 만나보시지 그래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면목으로요? 버린 아이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하겠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지만 게다가 성공한 사람인데 갑자기 초라한 아버지가 나타나면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채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죠.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괜찮아지는 건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수술비와 입원비가 상당할 텐데. 의사가 나간 후 아버지는 다시 절망에 빠졌어요. 돈은 어떻게 구하지? 인쇄소 팔아서라도.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복수고 뭐고 다 상관없었죠. 아버지가 25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게 된 지금 더 이상 그를 괴롭힐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제 정체를 밝힐 용기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거든요. 순자 씨의 수술이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털어놓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25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니. 그리고 25년 동안 저를 찾아다녔다니.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 혹시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변명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수진에게 특별한 조사를 의뢰했어요. 수진 씨, 박정수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25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요. 어떤 종류의 기록을요? 회사 근무 기록, 가족 관계, 그리고 혹시 아들을 찾으려고 했던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저와 7년을 함께 일하면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수진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어요. 사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아버지의 지난 25년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1999년 IMF 때 다니던 회사가 부도. 같은 해 아내 폐암 진단. 아내 사망 후 아들을 서울시립아동 보육원에 위탁. 그 후 각종 임시직을 전전하다가 알코올 의존증 진단.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아들 찾기 관련 기록들.
사설탐정 의뢰서, 각종 보육원 문의 기록, 경찰서 실종신고 접수증까지. 그리고 2021년 강민우 퓨처테크 CEO 관련 기사 스크랩들. 여백의 손글씨로 우리 민우일까? 얼굴이 비슷하다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자료를 다 보고 나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25년 동안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복수 계획을 중단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죠. 25년간 품어온 분노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나를 버린 건 사실이잖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7살 아이에게는 버림받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저는 병원에서 회복 중인 순자 씨를 문병 갔어요. 겉으로는 사업 파트너로서의 예의였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강 사장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는 며칠 사이에 더 많이 늙어 보였어요. 걱정과 스트레스로 얼굴이 많이 상했죠. 순자 씨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더 있으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순자 씨가 잠들어 있는 동안 아버지와 저는 병원 로비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지난번에 아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죄송해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이상한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25년 동안 찾으셨다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만약에 그 아들을 만나게 된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꼭 말해주고 싶고요. 그게 다예요? 네.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용서받을 생각도 없고요. 그냥 제 마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25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혹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면요? 당연하죠. 원망할 만해요. 7살 아이를 버렸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아빠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매일 너를 그리워했다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복수고 뭐고 다 상관없었죠. 제 마음속에 25년 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체를 밝힐 용기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순자 씨가 퇴원한 지 일주일 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순자 씨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강 사장님, 정수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링거를 맞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 어떤 상태인가요? 급성 알코올 중독입니다. 게다가 간 수치도 많이 안 좋고, 계속 이렇게 드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나 봐요. 사업도 안 되고, 병원비도 걱정이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저는 병실에서 그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죠. 그때 순자 씨가 말했어요. 강 사장님, 정수방에 가서 중요한 서류들 좀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혹시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순자 씨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갔어요. 작은 원룸이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서류는 저기 책상에 있을 거예요. 순자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혼자 아버지의 방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낡은 일기장이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에 펼쳐보니 25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999년 3월 15일. 오늘 민우를 보육원에 맡겼다. 아이가 울면서 매달렸는데 정말 미안하다. 1999년 5월 20일. 보육원에 갔더니 면회는 안 된다고 한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은데. 2000년 8월 10일. 민우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200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인데 민우는 뭐하고 있을까? 선물도 못 사주고. 2010년 6월 1일. 민우가 성인이 되었다. 어떻게 생겼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2021년 9월 3일. 경제신문에서 강민우라는 이름을 봤다. 혹시 우리 민우일까? 얼굴이 비슷한 것 같은데.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다. 올해는 꼭 민우를 만날 수 있기를. 25년간의 기록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단 하루도 저를 잊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제 생일마다 쓴 편지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민우야, 8번째 생일 축하해. 아빠는 케이크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민우야, 20번째 생일이구나. 이제 어른이 되었을 텐데. 아빠를 원망하고 있을까? 민우야, 32번째 생일 축하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쓴 글이 있었어요. 민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만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싶다. 일기장을 다 읽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아버지는 이미 25년 동안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제가 더 괴롭힐 필요가 없었죠. 순자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서류 찾으셨어요? 네. 순자 씨, 혹시 아버지가 아들 이야기 자주 하세요? 거의 매일 해요. 민우라는 아들 찾는 게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어 하시나 봐요. 네. 술 마실 때마다 아들 얘기하면서 울어요. 자기가 나쁜 아빠라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병원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깨어나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죠. 강 사장님,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괜찮아요. 몸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제가 이상한 말 하지 않았나요? 술 마시면 헛소리를 많이 해서.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마 아들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복수를 계속할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아버지가 25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그를 괴롭힐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 정체를 밝히는 것은 두려웠어요. 과연 아버지가 저를 받아들여 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였죠. 아버지가 퇴원한 다음 날, 저는 정수인새를 찾아갔어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서 말이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강 사장님. 어서 오세요. 몸이 안 좋을 때도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는 여전히 얼굴이 상해 보였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 보였어요. 오늘은 일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로 왔어요. 개인적인 이야기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25년 만에 고백을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숨긴 게 있어요. 저는 강민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진짜 이름은 박민우예요. 25년 전에 보육원에 맡겨진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기만 했죠. 뭐라고요? 아버지, 저 민우예요. 25년 전에 아버지가 서울시립아동 보육원에 맡긴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저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민우야, 정말 너냐? 네, 아버지. 그 순간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내 아들, 정말 너구나. 아버지의 품에 안기니 어린 시절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따뜻했던 아버지의 품, 그리운 냄새까지 그대로였죠.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2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민우야.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25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것 같았죠. 아버지가 저를 팔길이만큼 떨어뜨리고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우리 민우구나. 많이 컸네. 정말 많이.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어요. 그럼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계약서에서 이름을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저는 망설였어요. 제가 복수를 계획했다는 것을 말해야 할까요? 사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럴만해. 나는 정말 나쁜 아빠였어.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다 알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아버지가 25년 동안 저를 찾아다니셨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어? 저는 병원에서 일기장을 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25년간 써온 그 일기 말이에요. 민우야, 정말 미안해. 아빠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더 강했다면. 아버지, 이제 됐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하지만 아직 말하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복수를 했다는 것 말이에요. 아버지, 그런데 제가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사실 저는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복수? 네. 아버지의 거래처들을 빼앗고 경쟁업체들을 지원해서 아버지를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최근에 거래처들이 빠진 것도 모두 제가 한 일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럴 만해. 나를 원망할 만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민우야,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버지야말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복수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괴롭혔잖아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민우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25년의 공백을 메우는 건 쉽지 않겠지만. 네, 아버지.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때 순자 씨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에요? 왜 둘 다 울고 계세요? 아버지가 순자 씨를 바라봤어요. 순자야, 이 사람이 우리 민우야. 순자 씨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 찾던 아들이? 네. 25년 만에 만났어요. 순자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수가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그날 우리는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2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말이에요. 진실을 고백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즉시 복수 계획을 중단하고 아버지의 인쇄소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빼앗았던 거래처들을 다시 돌려보냈고 경쟁업체에 대한 지원도 중단했죠. 그리고 정수인쇄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새로운 장비도 들여놓았어요. 민우야, 이렇게까지 해주면 미안하지. 아버지, 제가 망가뜨린 걸 복구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저는 정수인쇄의 간판도 바꿨어요. 정수민우 인쇄라고 말이에요. 아버지와 제 이름을 함께 넣은 거였죠. 정수민우 인쇄라. 아버지가 새 간판을 보며 웃으셨어요. 25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사업도 점점 안정되었어요. 퓨처테크에서 정기적으로 일을 주고 제가 다른 업체들에게도 정수민우 인쇄를 추천했거든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술을 끊으셨어요. 아들을 되찾았다는 기쁨 때문이었죠. 민우가 있으니까 술이 필요 없어. 이제 살아갈 이유가 생겼거든.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 순자씨, 그리고 저. 민우야, 혹시 결혼 생각은 없니? 순자씨가 물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야지.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아빠가 손자 얼굴도 보고 싶고. 이런 평범한 대화가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25년 동안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몇 달 후, 저는 회사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수진 씨, 우리 회사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가족 찾기 프로젝트요. 저처럼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주는 일이에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장님의 경험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퓨처테크의 가족재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IT 기술을 활용해서 헤어진 가족들을 찾아주는 일이었죠. 벌써 몇 가족이 재회에 성공했고, 그때마다 저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경험한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물었어요. 민우야, 너는 언제부터 아빠를 용서했어? 진실을 안 순간부터요. 아버지가 25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원망할 수 없었어요. 정말 고마워, 민우야. 아버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5년 전 7살의 박민우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복수를 꿈꿨어요. 하지만 32살의 강민우는 용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죠. 복수는 과거에 갇히게 만들지만 용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줘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매일 저녁 아버지의 인쇄소에서 함께 일을 마무리하고 순자 씨가 차려주신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감해요. 그리고 생각해요. 정말 집에 왔구나. 25년의 긴 여행을 마치고 저는 마침내 집에 돌아왔어요. 복수라는 어둠 속에서 용서라는 빛을 찾아서 말이에요. 가끔 아버지가 물어봐요. 민우야,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행복해? 그럼 저는 대답해요.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기분이에요. 복수보다 달콤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용서였어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었죠. 25년간의 원망과 복수심도 진실 앞에서는 한순간에 녹아내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가족이라는 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큰 것을 바라지 않아도 작은 일상들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민우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